제가 녹화 버튼을 깜빡 잊어가지고 그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도 녹화가 안 됐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은 반장이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카톡으로 좀 잘 전달해 주세요. 29일 오후 2시에 시험을 칠 거고 어, 대략적으로 30분 정도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링 시험이 될 거다. 미리 입시를 하셔가지고 한 자리씩 뛰어서 앉았을 때 본인 자리에서 라이노 6가 구동되는지 제대로 좀 확인을 해 보시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명령어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해보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실제로 사용되는 명령어도 있지만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더 빨리 비슷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을 하나씩 해보진 않고 모델링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지금 시작할 건데 라이노 켜주시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항상 모델링을 할게요. 그렇게 모델링을 빨리 하시는 게 목표니까 자, 3차원의 투시더 뷰에서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면체 6개의 면을 가진 육면체 중에 4개의 면 하나 둘 셋 4개의 면은 플레인이에요. 평면이고 2번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 평면 한 플레인 위에 있어서 평면인데 그 중에서 한 개의 엣지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평면에 있는 건데 그리고 요게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왔겠죠. 1번의 면은 아래쪽은 직선 양쪽 옆도 직선인데 위쪽이 곡선이기 때문에 면이 이상하게 휘어 있겠죠. 그렇죠? 이중곡면이 되어 있겠죠. 요렇게도 휘어 있고 요렇게도 휘어 있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4개의 평면 플레인을 만들고 나머지 면들을 채우는 게 쉽기 때문에 4개의 평면을 만드는 걸 해볼 건데 자, 평면을 만드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라인으로 시작해서 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폴리라인으로 하나 둘 셋 넷 그어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인을 만드는 명령인 planar surface라는 명령으로 적어 드릴게요. 자, 폴리라인을 그려 놓고 여기서 planar surface 플레인의 면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플래너 서피스의 명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 플레인이라는 명령어로 바로 갈 수 있는 명령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평면을 만드는 플레인 명령어로 일단 2000, 1000이다 라고 하면은 뭐죠? 가로 2000, 세로 1000. 그리고 이 앞에 있는 R은 뭐냐면 제가 이제 좌표 체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CAD에서 골뱅이로 여러분들 좌표 입력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할 때 절대좌표는 그냥 수치를 입력하면 됐었고 상대좌표는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그쵸? X축으로 2000, Y축으로 1000 하면 내가 찍은 점에서 2000, 1000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라이노에서는 골뱅이가 아니라 골뱅이가 이제 영어로 at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참 이렇게 근데 R자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근데 이게 뭘 줄임말이냐 relative라는 상대적인이라는 뜻의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상대적인 그래서 상대 좌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 2000 100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2000 1000을 가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플레인인데 R 2000 1000이다 라고 하면 내가 시작점을 어디로 찍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 X축 Y축의 길이를 지정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아무 때나 찍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R 2000 1000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면을 세울 건데 요거 똑같이 플레인 명령을 쓸 거예요. 플레인 명령을 사용할 건데 항상 플레인 명령을 사용하시면 한 평면이기 때문에 어떤 평면 위에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구성 평면, 컨스트럭션 플레인이라고 하는 구성 평면 위에 기본적으로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 뷰의 구성 평면이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x, y의 교차점으로 되어 있는 격자의 요 판 위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레인이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무조건 이 위에 딱 붙어서 그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그려줘요. 하지만 우리는 옆면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g 값이 있는 거죠. 높이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가 명령 중에 vertical이라는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성 평면의 수직으로 가겠다. 그렇죠? 요게 수직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vertical 옵션 입력하시고 자, start of 엣지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 엣지를 할 거냐? 요 엣지를 갈 거다. 자, 스타트가 여기고 자, end of 엣지는 반대편.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니까 수치가 얼마였죠? 1000이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옆면을 만들 건데 반대쪽 옆면을 보시면 수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이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45도로 기울어진 면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CAD를 그렸을 때를 바탕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사실 이 면에서부터 수직인데, 그쵸? 이 면에서부터도 수직인데 요 길이만큼 더 간 게 대각선으로 이어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를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요 형태가 요 길이만큼 가서 사선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놓고 시작하면 훨씬 편하니까 여기서 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요게 선이었죠. 우리가 그은 선. 그쵸? 얘를 rotate, copy 할 건데 90도만큼 이렇게 가면 얘가 옆면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플레인으로 할 거니까 결국 이 점이 필요한 건데 이 교차점. 그쵸?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교차점인데 이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가상의 선을 드로잉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드로잉 점을 찾으시면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걸 하기가 귀찮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시면 똑같이 자 플레인 명령을 투시도뷰에서 그릴 건데 자 플레인 이번에는 버티컬이 아니라 세 점 3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옵션 있죠. 여기 세 점의 옵션으로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을 내가 찍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 뷰에서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프론트 뷰잖아요. 프론트 뷰에서 세 번째 점을 여기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선이 없다. 여러분이 이 가선을 하나도 그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플레인 세 점으로 그릴 건데, 자, 한 점, 두 점 찍고 이 세 번째 점을 찍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오스냅 트래킹을 통해서 높이는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높이는 잡아낼 수 있는데 각도를 정확하게 45도를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정확한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상의 선을 그리면서 기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선을 그은 거예요. 자, 일단 저는 다 지웠으니까 45도는 포기하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높이만 맞춰서. 높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윗뚜껑이 한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쪽이 높으면 평면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면을 채울 건데, 뒤쪽에 있는 면을 채우는 명령에 보시면 surface point, srf는 surface의 줄인 거라 그랬고 pt는 포인트를 줄인 거라 그랬어요. surface point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명령이 기억이 안 나도 뒤쪽에 면을 채우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찾아가지고 면만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surface point라는 명령어가 있지만 저도 잘 쓰지 않는 건 요 뒷면을 만드는 굉장히 쉬운 명령어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요거 다 끝나고 여러 가지 그 면 만드는 명령어 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surface point라는 명령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surface point. 포인트를 바탕으로 surface를 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들을 찍어서 surface를 만들겠다. 그러면 예상컨대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있으니까 요 네 개의 점을 찍으면 그 네 개의 점을 다 지나는 면을 만들어 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surface point 명령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코너를 입력하세요. 첫 번째 코너. 당연히 두 번째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찍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찍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뭐로 가도 만드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교차하는 방식으로 클릭하지 마세요. 요 명령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면 만들고 면을 편집하는 명령어들에 있어서 어디를 클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 면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쭉 돌려주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점을 지나가는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위의 평면을 만들 건데 위의 평면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탑뷰에서 봤을 때 요 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면을 만드는 명령은 없어요. 항상 내가 어느 정도 튀어나올지의 그 기준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곡선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몇 번이나.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곡선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 곡선을 바탕으로 요 엣지들을 다 지나는 면을 만들 거예요. 곡선 한번 그려봅시다. 자, 곡선을 그릴 건데 마찬가지로 퍼스펙티브 뷰에서 작업을 한다고 치면 자, 커브를 그리는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일반적인 커브라고 하는 게 넙스 커브를 그리는 거고 내가 찍은 점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interpolated curve, interp curve라는 명령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curve 또는 interp curve 이렇게. 자, 그래서 interp curve를 한번 그려봅시다. 커브도 내가 그리는 커브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기 위해서 내가 한 점, 두 점, 세 점을 찍으면 커브가 그려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서부터 한 점, 두 점, 세 점을 찍으면 커브가 그려지잖아요. 그쵸? 어떤 방식으로든 그려질 텐데, 이 커브의 중간에 찍은 점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점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찍었잖아요. 이 점을. 그쵸? 눈대중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내가 찍은 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커브가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이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나는 좌우 대칭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준 선을 그려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그려 보시면 이 라인을 뭐가 가지고 있죠? 중심점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미드 포인트에 오스냅이 켜져 있으면 중심점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방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놓고 내가 정확히 중심을 찍을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커브를 그리셔도 되지만, 네, 위벡스 서버 장애가 복구됐다고 뜨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접속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접속하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늦게라도 같이 듣는 게 좋으니까. 지각이나 이런 거 출석 체크 안 할 거니까 늦어도 괜찮으니까 들어와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자, 그래서 이 선을 그렸는데 굳이 얘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중심점을 찾아서 커브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rebuild 명령이라는 좋은 명령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rebuild 명령을 사용하면 결국은 커브라고 하는 게, 아니 라인이라고 하는 게 커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얘를 rebuild 해서 보시면 지금 포인트 카운트가 4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4점이 찍히는 거죠. 얘를 3개로 바꾸고, 얘는 왜 찍히나? 그러면 하나, 둘, 3점. 그럼 중심점이 자연스럽게 찍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OK를 눌러보시면 보시다시피 하나, 둘, 3점이 찍히죠. 그럼 내가 그린 직선을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탑뷰에서 이 점을 찍어서 자, move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쵸? 아래쪽으로 한 500만큼 내려볼게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500만큼 내려온 커브를 그리는 것보다 직선을 그려놓고 리빌드를 통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변경시키고 곡선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쉽고 정확한 방법이 될 거다, 앞으로도.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요 윗면을 채울 건데, 윗면은 한쪽에 엣지가 곡선이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결국은 평면 위에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똑바른 평면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을 만드는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엣지 서피스라는 명령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엣지 서피스, 엣지를 사용해서 면을 만든다. 엣지를 사용해서 면을 만든다. 자, 그래서 엣지 서피스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2개, 3개 또는 4개의 열려진 커브들을 선택하세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면에는 선과 점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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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예. 되겠죠? 아, 이거는 그냥 플래너 서피스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제가 2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엣지 서피스로 위를 만들어도 되고요.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게 한 평면이라 그랬잖아요. 얘도. 그쵸? Z값이 변하고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플래너 서피스 평면 위에 평면을 만드는 명령어를 통해서 면을 만드셔도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평면을 만든 건데 엣지 서피스로 만들어 버렸네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면이에요. 렌더링을 돌리면 똑같은 면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쵸? 근데 위에 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방식이 이 격자에 교차된 선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컴퓨터가 2개가 똑같은 면인데 면을 생성한 방식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 왼쪽은 이렇게 휘어 있죠. 이 휘어 있는 곡선의 곡률이 바깥쪽에 휘어 있는 곡선의 곡률과 요 전혀 휘어 있지 않은 직선의 곡률을 반반 받은 정도의 곡률을 가지고 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 결국 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고 면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선들의 집합이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컴퓨터가 이 면을 만들 때 어떻게 구성을 한 거냐? 직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을 긋기 시작한 건데 무수히 많은 선을 이 마지막까지 가는 곡률을 계산해서 조금씩 휘어주면서 끝을 채운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된 거죠? 직선이죠. 휘지 않고 여기서부터 그냥 직선을 쭉 만들어서 채워요. 채워. 그리고 이 커브에 따라서 컴퓨터가 싹 잘라낸 거예요. 잘라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위에 만들어진 면을 컨트롤 포인트 온, 포인트 온이라는 F10을 눌러보시면 자, 내가 컨트롤 가능한 컨트롤 포인트가 어디 있죠? 하나, 둘, 셋, 넷.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사각형의 컨트롤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이런 면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싹 잘라낸 거예요. 하지만 왼쪽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다섯, 여섯. 요런 곡률, 요 곡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찍었던 점, 넙스 커브를 그릴 때 찍었던 점, 그 점을 기준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있고 걔를 반영해 가지고 쭉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사람마다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쓰는 명령어가 다르고, 그래서 라이노는 캐드랑 다르게 유심히 살펴보면 카피했는지 스스로 모델링 했는지를 제법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모델링 하는 방식이 달라서. 자기가 쓰는 대로 계속 쓰는 게 보통 사람의 습성이다 보니까. 자, 결국 두 개는 똑같은 거다. 자, 그리고 원래 요거 하려고 했던 건데 엣지 서피스, 얘는 플레인이 아니잖아요. 한 평면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요까지는 하나의 평면인데 위가 이렇게 배불러 있죠. 그래서 절대로 플래너 서피스라는 명령을 수행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엣지 서피스로 하면 되겠다.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내가 그린 커브랑 원래 면이 가지고 있던 엣지 두 개가 잡혀서 둘 중에 뭐를 클릭할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뭘 선택해도 결국 이 면의 엣지와 내가 그렸던 곡선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링 된 거를 드래그해서 프로퍼티 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타입 6개의 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6 surfaces.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varie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양한지, 얘도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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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e인데 위쪽에 보시면 trimmed surface 이렇게 되어 있죠. trimmed surface. 이게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인데 얘를 중심으로 잘라냈다, trim했다. 요거를 잘라냈다는 거죠. 요거를. 이해되시죠? 이만큼을. 그래서 결국은 trimmed surface지만 surface는 surface인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면이 모여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그냥 면들의 집합인 거예요. 면을 그냥 한 주머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과 밖이 구분되는 솔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엣지와 엣지가 맞닿아 있을 때는 조인 명령을 수행하시면 다 한 번에 달라붙는다. 그렇죠? closed, solid, polysurface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른 점은 뭐죠? 실제 컴퓨터가 지금 보시면 안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안쪽이 꽉 차 있다라고 가정하는 모델링인 거예요. 꽉 차 있는 덩어리예요. 얘는 묵직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덩어리와 덩어리 간에 모델링 편집을 할 때 부을 연산을 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저는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그렇죠? 이렇게 교차가 돼 있다. 그랬을 때 부을 디프런스로 여기서 여기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꽉 차 있는 거니까 빠진 모양의 건물, 뭐 빠진 모양의 벤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모델링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할게요. 두 번째 모델링. 요거 진행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이렇게 휘어져 있던 건물 기억나시죠? 그 건물의 그냥 개략적인 형태를 한번 디자인해 보는 건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덩어리를 만들기 전에 이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정확한 곡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 면을 처음부터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이런 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곡선이 기준이 됐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을 살펴보면 이렇게 휘어진 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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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나머지의 면들은 옆을 쭉 채워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4개의 타원을 그리는 거다. 타원. 자, 타원을 그릴 건데 처음부터 일립스란 명령을 써도 타원을 만들 수 있지만 일립스란 명령을 써도 타원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얘도 circle이라는 명령어를 리빌드해서 변형시켜 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circle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일립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원이라는 명령어로. 자, circle 원 만드는 명령어예요. 중심점은 원하는 데 찍으시고 radius는 1000, 반지름이 1000을 찍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점을 어디든 찍을 수 있잖아요. 그쵸? 1000이라고 해도 1000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어디든 찍을 수 있는데 그냥 1000으로 하면 딱 직교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럼 10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으실 때 반지름 1000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개략적으로 임의적인 위치에 찍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마우스 커서의 두 번째 점의 위치를 원하는 어디든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X축, Y축 방향으로 Shift를 누르면은 마우스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다시피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두 번째 점이 고정을 찍어 놓고 두 번째 점을 찍는 것과 아닌 거의 모양 구성 방식의 차이가 나요. 자, 제가 두 번째 점을 만약에 이렇게 45도 어딘가에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얘랑 얘를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시면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X, Y의 좌표상 정확하게 컨트롤 포인트가 일치해 있는 반면 오른쪽은 제가 45도를 찍었기 때문에 그 점을 기준으로 직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컨트롤 포인트로 내가 뭔가를 변형시키고자 할 때 이 축이 틀어져 있으면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Shift를 누르고 직교 체계에서 점을 찍고 원을 그리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려져 있는 원을 바탕으로 반지름이 1000이었어요. 자, 컨트롤 포인트를 켜시고 좌측과 우측에 있는 점 3개 따로따로 지정해 가지고 move 500씩 500.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move 500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만들어진 타원을 수직으로 위쪽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카피할 건데,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구성 평면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XY로 되어 있으니까 이 뷰에서 수직으로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카피 어떻게 해야 되죠? 버티컬. 자, 중심점은 기준점은 바닥 아무 데서나부터 위로, 무조건 위로나 아래로만 갈 거예요. 자, 300, 처음에 3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 800. 다 됐으면 ESC 300, 500, 800. 기준점은 항상 밑에서부터였으니까 300, 500, 800 이렇게 간 거예요. 멀티카피가 기본이니까. 한 번에 세 개를 복사해서 300 밑에서부터 또 500 밑에서부터 800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이 그냥 하나를 복사하고 끝내고 또 두 번째 복사한 걸 기준으로 복사하고 세 번째 복사한 걸 기준으로 네 번째 걸 복사하고 하면 간격이 달라지겠죠. 입력해야 되는 수치가. 그쵸? 300, 200, 300 이렇게 입력해야겠죠. 근데 밑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300, 500, 800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링을 좌우로 X축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를 move. 이 상태 그대로 이동하면 XY 좌표 체계 내에서만 움직이겠죠. Z값은 영향을 안 미치고. 자, 기준점 찍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300. Shift를 누르시면 축이 고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move 기준점 찍고 플러스 방향으로 200. 이렇게 엇갈리게 해놓을게요. 링을. 자, 이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물 외피의 뼈대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뼈대를 바탕으로 면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명령어가 로프트.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리긴 했어요. 로프트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어는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물 이외에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쭉 배우시면서 다시 하긴 할 건데 이 명령어를 쓸 거예요. 이 명령어를. 자, LOFT 로프트 입력하신 상태에서 select curve to loft 이렇게 돼 있죠. select curves to loft. 로프트 할 커브들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커브들을 하나, 둘, 셋, 넷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항상 선택하는 순서와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가 됐던 아래에서부터 위가 됐던 교차하는 거 없이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순차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엔터. 그러면 가상의 선이 이렇게 보일 건데 이게 이제 프로파일 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 커브. 프로파일이 이제 우리 프로필 촬영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프로필 촬영한다고 할 때 그때 쓰는 그 프로필이 저 프로파일이거든요. 특징적인 걸 잡아내는 것. 그래서 요 모델링에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면은
기준 단면선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 단면선. 기준이 되는 단면선.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프로파일 커브가 요 화살표 방향으로, 하얀색 화살표 보이죠? 방향으로 쭉 돌아갈 거다. 결국 면은 무수히 많은 선들의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꺾인 선을 무수히 많이 집합시켜서 360도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맞으니까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막 휘었잖아요. 원래 로프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자유로운 곡면을 만드는 명령어지만 우리는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로프트를 사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섹션 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으로 바꿔줄게요. 여기 클릭해서 네 번째 스트레이트 섹션.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손대지 않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프로파일 커브와, 그러니까 요 프로파일 커브와 내가 가지고 있는 원 타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면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제가 왜 순차적으로 꼭 선택을 해라 라고 했냐면 요건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볼게요. 로프트를 하실 때 자, 1324로 선택해 볼게요. 1324. 선택한 순서가 1, 3, 2, 4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클릭한 순서대로 프로파일 커브가 그려졌죠. 꼬여 있잖아요, 커브가. 그렇죠? 얘를 돌리면 당연히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갔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모델링이 나오게 된다. 면이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가지고 중첩돼서 표현된 거예요. 이런 모델링은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건물은 만들 수 없겠죠. 물체가 투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해보시고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약간 숨 돌릴 시간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수업 시간 시작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씀드렸는데 못 오신 분들 어, 반장 통해서 전달 들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시험은 10월 29일 오후 2시에 공학관 저희 공용 컴퓨터실 2층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볼 거고요. 라이너 모델링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한 자리씩 무조건 띄어서 앉아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자리씩 띄어서 앉았을 때 본인이 앉은 자리에 라이노 6가 구동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시험 시작 전 5분 10분 전에는 오셔서 반드시 본인 컴퓨터를 체크를 해라.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무려 33명이나 되니까 못 뛰어 앉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그거는 재량껏 판단해서 합시다. 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공용 컴퓨터 쓰니까 좀 찝찝하시잖아요. 그래서 손 소독제 같은 거 잘 쓰시고 그 들어오기 전에 체온 체크랑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해가지고 시험 치는 걸로 하고 시험은 굉장히 빨리 짧게 치고 끝낼 거예요. 30분. 길면 진짜 길어도 1시간. 1시간까지 못 하시는 분들은 다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 정도로 짧게 치고 시험을 끝낼 거다. 내용은 오늘이랑 다음 주 배운 내용까지가 포함된 게 나올 테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제가 반장 늦게 오신 분들 오시기 전에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혹시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반장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잘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실 분들 쉬시고 지금 3시 20분이니까 3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3시 반까지 다시 오세요. 잘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없죠. 다 너무 잘하시니까. 자, 이제 계속 면 만드는 명령어들이 쭉 나올 거예요. 방금 한 게 로프트고, 요 로프트를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그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명령어도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밑에 쭉 써드릴게요. 블렌드, 서피스, 요 두 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탑뷰예요. 탑뷰에서 곡선과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를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형태나 뭐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랑 비슷하게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그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랑 직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거리가 살짝 띄어져 있는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띄어져 있는 그 배치만 중요한 거예요.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길이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직선이니까 커브니까 커브에서 면을 만들 수 있겠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익스트루드 커브 명령으로 돌출시키다. 얘랑 얘를 동시에 지정해서 위쪽으로 돌출시켜 볼게요. 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리지드한 모델링이랑 프리폼 모델링 사이에 면을 채워야 할 일이 종종 생겨요. 자연스럽게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부드럽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원하는 곡선을 그려서 3차원의 개체로 바꾸면 좋지만 여러분이 커브라는 명령어로 이 사이의 커브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그리지 않는 한 그려도 지금 제가 그린 것도 보시면 약간 삐뚤삐뚤하죠? 그렇죠? 뭔가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쵸?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런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요 곡선, 곡면의 곡률과 이 면의 곡률을 계산해 가지고 합성시켜주는, 부드럽게 사이를 채우게 하는 과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로프트랑 블렌드 서피스라는 두 가지 명령어로 둘 다 해볼 건데 일단 로프트는 직전에 했으니까 로프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로프트라는 명령을 입력하시고 로프트를 입력하시면 항상 2개 이상의 선을 클릭해야 돼요. 2개 이상의 커브를. 그러면 서피스가 엣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엔터. 자, 아까 우리가 직전에 했던 게 스트레이트 섹션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가 직선이잖아요. 쭉 나아가는 직선의 단면을 가지는 프로파일이 섹션 직선인 로프트를 만들어 준 건데 기본적으로 노멀, 루즈, 타이트, 스트레이트 섹션 뭐 이런 식으로 쭉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노멀로 바꿔 두시고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 밑에 보시면 매치, 스타트, 탄젠트, 매치, 엔드 탄젠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곡률의 직각인 방향, 방향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벡터 중에서 힘과 방향, 방향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치는 맞춰달라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작점 탄젠트, 끝점 탄젠트를 맞춰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가는 곡률을 맞추면서 얘도 가는 곡률을 맞추면서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커브를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렌더링 뷰로 보시면 깔끔하게 이어졌죠? 그렇죠? 근데 로프트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클릭하는 위치가 중요하다. 순서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렸죠. 내가 이 엣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클릭했는데 반대쪽은 이 엣지의 중심으로 위쪽을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시작점과 이 시작점을 대응시키기 때문에 선들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꼬아져서 이렇게 갖다 붙는 거겠죠. 얘는 얘로 매칭이. 그렇죠? 이렇게 꼬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실타래를 손으로 딱 걸어가지고 한번 뒤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모델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커멓게 뭔가 잘못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잘 클릭을 해줘라.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하나 둘 복사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다른 명령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은 로프트로 매치 탄젠트라는 명령어로 이 면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서피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를 채울 때는 blend surfac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이게 기본 명령어예요. 자, surface가 들어가 있고 그쵸? 앞에 blend라는 명령이 있죠. blend가 뭐죠? 영어 단어인데 지선 학생 blend가 뭐예요? 네, 섞다. 그 우리 믹서기 있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믹서기가 이제 콩글리시 중에 하나잖아요. 영어로는 블렌더라고 해요. 블렌더. 섞는 기계. 그래서 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를 그냥 살펴보시면 면을 섞다 라는 뜻인데 얘랑 얘를 도대체 어떻게 섞는 거냐? 곡률을 반영하면서
섞어주겠다. 자,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어떻게 뜨는지. 자, select first 엣지, 첫 번째 엣지를 선택하세요.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second 엣지를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엔터를 치기도 전에 뭔가 하나 탁 떴죠. 떴는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포지션, 탄젠시, 커버처, G3, G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단어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어를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시면 지금 첫 번째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내가 클릭한 엣지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점이 삐져나왔죠. 하나, 둘, 셋. 그쵸? 자, 반대쪽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삐져나왔죠. 이 점들이 뭐냐면 이 곡률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벡터라고 하면 힘과 방향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처가 가지고 있는 벡터를 표현해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커버처라고 하면 곡률이죠. 그래서 곡률을 반영한 벡터는 얘를 가상의 점선으로 지금 이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 정도의 힘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G3로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어떻게 바뀌었죠? 뭔가 조금 더 급격하게 휘었죠. 급격하게 휜 이유는 점이 4개가 되면서 길이가 좀 늘어났죠. 보이시죠? 자, G4는 점이 더 늘어나면서 인텐스해진 거예요. 점이 조금 더 강해진 거예요. 힘이. 그래서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쭉 가다가 거의 마지막에서만 블렌드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갈수록 점이 하나씩 빠지는 거고 포지션은 점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프트 했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가 면을 채우는 명령어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커버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만든 이 형태 로프트를 통해서 만든 게 매치 스타트 탄젠트, 매치 엔드 탄젠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젠시를 반영한 커버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유를 받아서 면을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 벽면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얘도 3개를 조인시키면 하나의 벽면으로 인식이 되고 merge all faces 해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얘는. 자, 이 상태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벽체를 만들고 싶었다 내가. 그러면 offset surface 명령으로 얘를 두께를 주면 되겠죠. 200짜리 벽이다. 그러면 양방향으로 솔리드 라운드. 네, 200짜리 벽이다 그러면 이렇게 벽체를 만드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두께는 안 만드셔도 돼요. 나중에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가 로프트랑 블렌드 서피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로프트랑 블렌드 서피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게 스윕 원. 명령어로 써드릴까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써드릴까? 끝까지 쓰자. sweep to rails. 이렇게 두 개를 해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라이노는 항상 문장을 구성하는 게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명령어 자체는 sweep 1, sweep 2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는 sweep 1, sweep 2로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sweep 1 rail, sweep 2 rails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서 rai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기찻길 표현할 때 그 기찻길을 rail이라고 하고, 난간 중에 위에 있는 난간 그 봉이라 그러나요? 위에 우리 손 잡는 부분 있잖아요. 손스침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영어로 rai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자면 rail은 뭔가를 따라가게 하는 거다. 길이다. 그러면 sweep은 뭐냐? sweep은 빗자루예요. 빗자루. 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상해보건대 레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레일을 따라서 빗자루를 쭉 가게 하는 거. 자, sweep 2는 two rails니까 레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레일을 따라서 빗자루를 쓱 가게 하는 것. 요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려면 레일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프로파일 커브, 레일과 프로파일 커브를 그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레일을 따라서 프로파일 커브를 쓱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기찻길을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자유롭게 인터폴레이트 커브나 그냥 넙스 커브로 그냥 이런 곡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너무 급격하지 않아도 되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자, 지금 제가 바닥에 쭉 눕혀서 그린 곡선이 레일이에요. 레일. 기찻길. 그러면 이 기찻길을 따라서 갈 개체가 필요하겠죠? 그 개체가 바로 프로파일 커브다. 프로파일 커브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셔야 돼요. 자, 그리기 위해서 프로파일 커브가 바닥에 누워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 그 붙은 게 이걸 따라서 쭉 가겠죠. 그러면 내가 가진 모델링 자체도 바닥에 딱 붙어 있겠죠. 그러면 XY의 값만 변하는 2차원의 모델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프로파일 커브는 XY 방향이 아니라 Z 값을 가지는 뭔가를 그리셔야지 얘가 따라가면서 XY, Z 값을 가지는 3차원의 개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차원으로 그리기가 처음부터 그리기가 힘드니까 바닥에 놓고 일단 그리고 위치를 시켜볼게요. 자, 예를 들어 벤치를 내가 만들겠다. 치수는 모르니까 계략적으로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벤치를 만들 때 등받이가 있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요런 그리고 여기는 뭔가 그냥 좀 커브로 하고 싶어요. 멋있게. 이렇게. 그리고 조인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2차원 드로잉을 한 거죠. 자,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파일 커브, 단면 커브예요. 벤치를
싹 잘랐을 때 이 모양이 보이게 섹션이 드러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걸 따라 쭉 가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켜야겠죠. 일단은 끝을 맞추고, 그쵸? 얘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니까 로테이트 할 건데, 자, 로테이트 다른 뷰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로테이트 3D로 하셔도 되는데, 로테이트 3D가 어려우신 분들은 뷰를 바꿔서 그냥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뷰를 바꾸는 게 편하겠다. 일단은 세워놓고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그쵸? 이 방향이 아니네. 요 방향이네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 Z 값으로 세워진 이 프로파일 커브가 지금 커버처의 공률을 봤을 때 탄젠트 방향으로 서 있어야지 가장 정확하게 모델링이 돼요. 이해되세요? 탄젠트 방향. 이게 이제 라이노에서는 노멀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래스호퍼에서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노멀 디렉션. 평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노멀 디렉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공률, 요 탄젠트의 수직인 방향. 그래서 계략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비슷하게 탑뷰에서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이렇게 봤을 때 한 요 정도, 그죠? 이렇게 수직이 되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모델링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되겠죠? 요거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 위치 시키는 게 숙달치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한번 위치 시켜 보세요. 자,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sweep 1 레일이 생략된 거예요. 명령어에는. 자, 뭐라고 나오죠? select rail이라고 나오죠. 레일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기찻길. 자, 보시면 select cross section curves, 이게 프로파일 커브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스 섹션, 종단면 섹션. 자, press enter when done. 됐으면 엔터 쳐라. 엔터 쳐볼게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리고 freeform 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 그냥 둘게요. 다시 엔터. 어떻게 됐죠? 쭉 돌아가서 똑같은 단면을 가지는 벤치를 만든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옆면을 막고 싶다. 캡 말씀드렸어요. CAP 모자 씌운다. 모자 씌우는 캡 하시면 옆면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만들기 어려웠던 이런 것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 자, 다 되셨으면 복사해도 되고 지워도 되고 언두해도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볼게요. 왜냐하면 sweep to raise도 해봐야 되니까. 매일 따라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weep 1 select rai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ail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뭘 요구하는지를 보면 select cross section curves 이렇게 되어 있죠. cross section 우리가 섹션 프로파일 커브를 그렸잖아요. 그 다음 얘를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요 프로파일 커브가 돌아갈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요 방향으로 돌아가는 커브를 이렇게 돌리겠다. 그래서 요 방향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반대쪽 화살표가 표현이 돼 있죠. 클릭하면 반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요렇게 돌든 요렇게 돌든 상관없잖아요. 이걸 그리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그려가는 모양은. 그래서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누르면 부가적인 옵션 창이 뜰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히 손대야 될 건 없으니까 프리폼 모양을 만들 거니까 다시 그냥 엔터 눌러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select two rails 기찻길이 두 개인 거는 도대체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자, two rails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요 커브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셨던 커브를 이용해서 그냥 레일 하나를 더 그려봅시다. 새로 그리는 것보다 얘를 이 아래쪽에 있는 바닥에 요면 요 점 앞에 있는 요 점 여기 보이시죠? 얘로 복사를 하나 할게요. 자, 복사를 하면은 쭉 잘 가다가 옵셋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복사를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두께를 좀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두께를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시켜 가지고 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뭐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두꺼운 것은 굉장히 두꺼워도 돼요. 우리가 그냥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갈수록 조금 넓어지게 전화 한번 해봤어요. 좀 극적으로 많이 넓어지게 한번 해볼까요?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디자인 한다기보다는.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두 개의 레일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레일이 합동이 아니죠. 같지 않아요. 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곡률도 변하고 있고 간격도 변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려놓은 프로파일 커브는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냐? 이 하나를 두 개를 따라가게 하는 거니까
변형시켜줘요. 컴퓨터에서 자연스럽게 트랜스폼 시켜주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면서 봅시다. 자, sweep to rails. rails는 생략되어 있고 sweep to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자, select first rail. 레일이 두 개니까 자, 첫 번째 레일을 선택하세요. 하나. 자, 그리고 보시면 바로 select second rail 돼 있죠? 두 번째 선택. 하고 나니까 바로 똑같이 select cross section curves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리고 enter when done. 됐으면 엔터 쳐라.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방향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엔터. 선택하라고 나온 건데 내가 딱히 변경하고 싶지 않으면 그 인풋 그대로를 입력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 다 그대로 둘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요 프로파일 커브가 비례적으로, 그쵸? 비례적으로 아래쪽을 기준으로 아래쪽만 면만 볼게요. 아래쪽 면만. 예. 아래쪽 면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면적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쭉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커브가 X, Y, Z 방향을 다 계산해 가지고 요게 넓어지는 만큼 이 전체의 프로파일 커브를 같은 비례로 늘리면서 쑥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니까 아래쪽이 요만큼 커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커브의 섹션이 이렇게 커진 거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어떤 방식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이 형태가 뭐 좋다, 나쁘다, 잘못 모델링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건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예를 들어 벤치 모델링을 한 건데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지붕을 만든다. 지붕을 만들 건데 나는 건물의 옆에 벽면이 곡선이에요. 계속 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건물의 벽면이 이렇게 휘고 있는 벽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그러고 나는 지붕의 형태를 한쪽이 긴 박공 모양으로 내가 디자인을 했다. 이건 뭐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박공을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다. 어? 난감하네.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해요. 기준점을 잘 잡아야겠죠. 그쵸? 기준점을 잘 잡아야겠죠. 뭐 예를 들어 요런 지붕을 난 디자인하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붕을 스윕 1 레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윕 1을 해버리면 빗물이 새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쵸? 이 부분이 꽉 차지 않았잖아요. 비가 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윕 2 레일을 사용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이게 막 선이 너무 많아서 무슨 모델링 이렇게 지저분해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공률을 다 계산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어, 표현을 해주고 넘어간 거니까
실제로 렌더링 뷰로 보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모델링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요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 안 쓰니까. 잘 안 쓰니까. 자, 완벽하게 닫힌 원이죠. 그쵸? 여기에서 프로파일 커브를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아, 자, 스윕 레일의 변형된 형태로 revolve라는 명령이 있는데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윕 레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형의 객체를 만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축가는 원형의 객체를 만드는 일이 잘 없잖아요. 원기둥 빼고는. 뭐 제품 디자인하는 분들은 잘 쓰실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revolve라는 명령은 거의 쓰진 않는데 결국은 스윕 레일의 변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revolve 회전시키다. 마찬가지로 select curve to revolve 돌릴 커브를 선택해라. 그리고 revolve의 axis 축을 선택해라. 제가 이게 중심점을 찍어서 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이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몇 도까지 돌릴 거냐? 돌리는 만큼만 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채워서. 근데 360도 다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꽉 차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아까의 프로파일 커브가 360도 돌아간 거니까 아래쪽 채우고 싶으면 다시 캡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델링을 할 일은 거의 없어서 리발브는 잘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각도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모델링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개만 딱 더 하고 끝낼게요. 패치 네트워크 서피스 이렇게 딱 두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패치랑 네트워크 서피스. 자, 패치랑 네트워크 서피스를 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4개를 그릴 건데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리는데 기준은 뭐냐? 자, 커브로 그릴 거예요. 커브로 그릴 건데 인터프 커브로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요지는 지금은 XY 플레인 위에 있죠. 딱 붙어 있잖아요. 그쵸? 얘를 move vertical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Z 값으로도 조금씩 변하게 한번 편집을 해줄게요. 아래쪽으로 좀 떨어졌죠? 그쵸? 살짝 변하게.
뭐 얘도 너무 급격하게 변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x, y, z 좌표가 다 변하도록 커브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그린 커브를 복사를 3개 할 건데 하나 복사했죠. 얘는 똑같은 형태니까 얘도 그냥 조금 변경을 해줄게요. 뭐 너무 심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대충 뭐 우리 뭐 명령어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미러랑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좀 바꿔줬어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됐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옆면을 이어줄게요. 뭘로? 커브로 이어줄게요. 커브로. 잘 모르시겠으면 직선으로 이어서 리빌드 하시고 변경시켜도 돼요. 그리기 어려우면. 그쵸? 너무 막 이렇게 된 거는 좀 정리를 하고 컨트롤 포인트가 많으면은 공률이 많이 휘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딜리트를 통해서 삭제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 포인트를. 이것도 다 면을 다루는 과정의 일부니까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는 부분 좀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끝을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XY가 조금씩 변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치솟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조율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조율하시면서 변해도 되는데 모델링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곡률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변하고 있는 4개의 선을 지나는 면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치와 네트워크 서피스라는 명령어다. 패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패치는 우리가 패치워크 할 때 붙이는 거, 패치 붙이는 그 패치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패치 입력해 보시면 select curves, point clouds, 뭐 mesh, 뭐 입력할 수 있는 거 다 입력하래요. 굉장히 광범위한 명령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커브들이니까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냐? 여기서 보시면
샘플 포인트 스페이싱은 1. 어디를 샘플링을 기준으로 할 거냐, 기준의 간격이 얼마냐. 샘플링 할 거는 뭐 1 정도면 적합한 것 같아요. 간격이니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많은 곳들을 샘플링하고 넘어가겠죠, 컴퓨터가. 중요한 건 밑에 있는 surface u spans, surface v spans라고 하는 건데, x, y라는 말 대신 어떤 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격자는 한쪽이 u, 한쪽이 v라고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가 u인지 뭐가 v인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그건 내가 필요하면 리빌드를 통해서 찾아서 바꾸시면 되고, 필요한 u와 v의 간격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를 입력해서 간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10개, 10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면을 채울 때 가상의 선을 그리면서 면이 채워지는 걸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가상의 선 10개, 10칸을 만들면서 면을 채우겠다. 여기도 가상의 10칸을 만들면서 면을 채우겠다 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u와 v의 수치를 변경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u, v의 수치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 선들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촘촘할수록 복잡한 공률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 10개로 쪼개면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첫 번째 지점에서, 자, 1번 지점, 여기 어디가 되겠죠? 10칸 쪼개는 거니까 여기도 1번 지점이 되는데, 얘를 요 공률을 평균해서 스윕 투 레일 하듯이 요렇게 지나가게 만들 건데, 지나가게 만들 때 9개를 하는 것보다 200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한 선을 반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모델링이 복잡하고 내가 추후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 컴퓨터가 이미 모든 걸 계산해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UV의 수치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수치가 적으면 정확히 내가 그린 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수치가 너무 많으면 변경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편집 가능성이. 그래서 일단 10개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토매틱 트림은 일단 체크된 상태로 둘게요. 자, 어떻게 됐죠? 컴퓨터가 요 4개의 엣지를 지나는 면을 자연스럽게 공률이 반영되도록, 굉장히 꾸불통꾸불통하죠? 만들어 준 건데, 오토매틱 트림이라는 부가 옵션에서도 이해를 하셨다시피 제일 처음에 우리 모델링한 거 생각해 보시면 전체의 네모를 U10, V10의 간격으로 쭉 쪼갠 다음에 등간격으로, 그쵸? 해당되는 면을 만들고 이 엣지를 따라서 컴퓨터가 딱딱딱 잘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트림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오토매틱 트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 면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모든 걸 반영하는 공면을 만들었더니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냥 나머지 것들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내가 UV를 10으로 지정했으니까. 자, 그럼 거꾸로 UV를 20,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20, 10으로 해볼게요. 뭐가 U인지 뭐가 V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칸이 20개로 쪼개졌으니까 요 방향성이 U겠죠. 요거를 20개로 쪼갰으니까. 그쵸? 얘는 10칸 그대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왜 편집 가능성이 적다고 하느냐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리빌드 설명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 하는 거 기억나시죠? F10번 누르면 교차점들이 컨트롤 가능한 컨트롤러블 포인트로 뜨는데 이렇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잡아서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특정한 부분이 과격하게 삐져나오니까 이렇게. 그렇죠? 렌더링 뷰로 보시면 총알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려놓은 곡률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반영은 조금 덜 될지언정, 정확히 반영은 못할지언정, 정확히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자, 커브가 보였다가 살짝 묻혀서 안 보이죠? 여기도 살짝씩 묻혀 있죠? 그거는 이 곡면이 지금 내가 그린 곡선보다 살짝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UV의 5칸의 형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없는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짝 차이가 날 뿐이지 얼추 비슷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런 모델링은 F10을 통해서 변경할 때 크게 움직일 수 있겠죠. 요 간격이 넓으니까. 그렇죠? 아까랑 똑같이 같은 수치를 이동시켜도 렌더링 뷰로 보면 어색하진 않잖아요. 내가 그 굴곡을 변화시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UV의 수치는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수치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적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되겠죠? 그래서 패치는 만들어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훨씬 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오토매틱으로 트림을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그대로 해서 요거만 남겨두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배울 마지막 명령어 네트워크 서피스라는 건데, 네트워크 서피스, 네트워크라는 게 네트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트가 뭐예요? 우리 뭐 축구장의 네트, 족구장의 네트, 배구장, 테니스장에 있는 게 네트잖아요. 어떻게 생겼죠? 선과 선이 교차하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킹 한다는 게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뭐 인적관계 네트워킹 이런 거 교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하는 일을 하면서 면을 만들겠다. 네트워킹하는 서피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명령어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네트워크 서피스. 자, select curves in network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데 패치하듯이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트워크 서피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라는 거는 시실과 날실이라고 하면 뭔가 선과 선이 방향성이 다른 두 개가 교차하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트워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서피스는요, 전제 조건이 무조건 U 방향과 V 방향 두 개가 존재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커브를 그렸는데 이런 커브를 그렸어요. 얘는 네트워크 서피스로 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굳이 네트워크 서피스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얘는 로프트를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네트워킹을 할 게 없어요. 왜냐? 얘가 U인지 V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방향성은 이 방향, 좌우로 긴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도 좌우로 긴 방향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시 네트워크 서피스. 자, select curve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한 번에 선택하는 게 아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U가 됐던 V가 됐던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순차적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U 방향을 내가 클릭했으면 U 방향 모두 클릭한 뒤에 V 방향을 먼저 선택했으면 V 방향을 모두 클릭한 뒤에 U 방향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짝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는 위치는 되도록이면 맞춰 주세요. 대각선으로 클릭하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 위쪽 세트죠? 자, 옆에 반대쪽 세트죠?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그냥 OK 누르기 전에 살펴보면 아까 우리 처음에 모델링 했던 거에 제가 뚜껑 두 가지로 만든 거 기억나시죠? 엣지 서피스로 만든 거랑 플래너 서피스랑 만든 거랑. 플래너 서피스는 패치 방식이고 만들어 놓고 커브에 따라서 잘라버렸고, 엣지 서피스는 엣지의 공유를 반영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sweep 2 레일, sweep 1 레일 하듯이 컴퓨터가 U 방향, V 방향으로 각각의 이 교차하는 선들 지금 보이시죠?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선들을 그려 나가면서 이 방향으로 완성시키고, 다시 이 방향을 계산해서 그려 나가면서 두 개를 합성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촘촘하잖아요. 이 엄청나게 촘촘한 이유가 이 공률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leranc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관용도라는 거거든요. 관용도. 관용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인자한지, 제너러스한지 할 때 관용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커브의 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관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커브를 조금 덜 반영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느슨한 거예요. 계산할 때. 커브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냥 계산하는 거 위주로 해주겠다라는 게 관용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관용도의 수치를 보시면 0.01 단위로 되어 있죠. 굉장히 수치가 낮잖아요. 1000분의 1까지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계산된 거다. 그래서 관용도를 높이면 이 UV의 선들이 훨씬 덜 촘촘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율해 주시면 돼요. 엣지 매칭도 마찬가지예요. 포지션은 포지션에 따라서 정확하게 반영한 거고, 루즈는 조금 덜 반영한 건데, 루즈, 포지션, 탄젠시, 커버처 요거 어디서 봤죠? 블렌드 서피스 할 때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얼마만큼 더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탄젠시, 커버처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루즈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루즈로 바꾸니까 선이 훨씬 줄어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관용도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같은 관용도에서도 루즈로 하면 조금 줄어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K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 패치로 만든 거랑 네트워크 서피스로 만든 거랑 실제로 보면 왜 안 잘려? 자르라고 했는데 안 잘리네. 네. 결국은 똑같이 보일 텐데 똑같이 보일 거예요. 렌더링 돌리면.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반영한 커버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제가 뭐라 그랬죠? 편집할 여지는 적어진다. 지금 교차점들 뜬 거 보이시죠? 얘네를 내가 하나하나 클릭해 가지고 편집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굉장히 이상하게 편집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쵸?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징그러.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트워크 서피스는 거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 면을 만들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아니면 이제 그 등고 모형 만들 때
정확하게 표현할 때 보통 등고 모형 패치로 만드는데 뭐 일부분의 네트워크 서피스로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는 쭉 올려 드릴 건데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놨었어요. 해놨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똑같은 걸 만들 때 로프트, 스윕 레일 1, 스윕 레일 2, 패치, 네트워크 서피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면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걸 만들어도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려주는 방식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시라고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를 그냥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CAD에서 선 그리고 트림하고 익스텐드 하듯이 정확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잘 쓸 수 있도록 숙달해 두세요. 숙달해 두라는 말씀은 시험에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게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라서 수업을 빠졌잖아요. 그래서 보강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보강 일정을 잡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절대 33명이나 되는 학생을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강 과제를 제가 드릴 건데, 과제가 막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뭐냐면 어, 오늘이 며칠이야? 6주차. 실제로 오늘 한 게 6주차고, 그쵸? 요게 이게 뭐야? 잠깐만요. 파일이 네, 요건데 7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7주차에 실제로 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거 변경하면서 주차는 계속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5주차에 하는 내용 정도가 맞는 내용이고요. 내용은 뭐냐면 리지드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형시키는 명령어들 몇 개, 진짜 한 5개, 6개 정도 해보는 거거든요. 진짜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과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잖아요. 요 11개의 모델링을 한 파일에 쭉 모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11개를 언제 만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 요거 있죠. 제일 끝에 있는 거. 요거 하나 모델링 해가지고 명령어 한 번 쓰면 이렇게 바뀌고, 한 번 쓰면 이렇게 바뀌고, 한 번 쓰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심지어 요거 세 개는 같은 명령어예요. 같은 명령어인데, 실행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테스트한 거고, 요것 두 개도 같은 명령어고 요것 두 개도 같은 명령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거 똑같은 건가? 10개인가 11개인가 나올 텐데 따라 하시면 그냥 그거 명령어 한 번씩 하면 하나하나가 생성이 되니까 복사해가지고 변형, 복사해서 변형, 복사해서 변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를 시험 보기 전까지 다다음 주 시험 보기 전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 마감하시고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마감하시고 그래서 요거 진짜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1시간?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살펴보시면 내용 그리드 세팅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여기서 그리드 세팅이 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터니까 1이라는 건 1미터죠. 그럼 기둥이 1에 1미터짜리 기둥, 엄청 큰 기둥이죠. 기둥이라는 거예요. 복사하셔도 되고 어레이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레이 하든 복사하든 결국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교차의 기둥을 만들겠다라는 게 요지고, 슬라브를 만들어 가지고 슬라브 두께는 제일 아래쪽은 500, 기초 두께 500, 그리고 위로 가면은 이렇게 척척척척척척 쌓이겠죠. 근데 제가 뭐 기초 두께랑 차이는 두진 않았네요. 그냥 500짜리 슬라브가 위쪽까지 쭉 쌓이도록, 그렇죠? 39층짜리.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를, 이게 뭐 기둥이 조금 삐져나오고 그럴 거예요. 뭐 정교한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기둥도 슬라브 반만 걸쳐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상태에서 자, 명령어 보시면 트위스트가 세 가지죠. 밴드, 테이퍼도 하나, 둘, 세 가지. 그 다음 쉬어, 전단력이라는 거거든요. 건물이 이제 옆쪽으로 미는 힘, 풍력 같은 거 옆쪽으로 미는 힘을 쉬어라 그래요. 쉬어 포스, 쉬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요거를 다다음 주까지, 제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로 날짜 맞춰가지고 과제 업로드 창은 오늘 생성을 해 놓을 거니까, 되시는 분들부터 그냥 차곡차곡 올려주시면 제가 열어보고, 과제를 제대로 제출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출석 체크 제가 인정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5주차 출석에. 요것도 내용 자체도 5주차에 올려 드릴게요. 5주차에. 오늘 강의는 6주차에 올리고. 이상 질문 있으신 분, 다음 주 한 번 더 수업하고 시험 칠 거니까 시험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 주에 질문하셔도 되고. 됐죠? 없죠? 궁금한 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